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들도 새해 3월까지는 $7,500씩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 건수가 1억 건을 넘었으나 실제 감염 건수는 2배인 2억 건 이상이 될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가격 인상 여파로 음식 배달 대신 직접 픽업으로 대거 바꾸고 있습니다. 미 테크 업종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으로 인재들이 대거 창업회사에 몰려드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 불경기 우려 속에서도 일자리가 안정될 10대 직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들도 적어도 새해 3월까지는 $7,500씩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의 최종 시행 규정이 일단 내년 3월로 연기됐고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한국산 전기차를 사는 경우 한 대당 $7,500씩의 세제 혜택을 계속받게 됐습니다. 일단 2023년 새해 3월까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계속되며 그 후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시행령을 준비해온 연방 재무부는 최종 시행 규정의 시행을 일단 2023년 3월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세제 혜택을 받아온 외국산 전기차들도 $7,500씩의 텍스 크레딧이 중지되는 게 아니라 일단 새해 3월까지는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어 앞으로도 최종 규정을 마무리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혀 세제 혜택 기간의 추가 연장을 시사한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7,500씩의 세제 혜택을 중지시키려 하자 동맹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고 미국 내 업계에서도 불합리한 조치라며 수정을 요구당하자 이에 호의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해야 했기 때문에 일단 최종 규정의 시행을 2023년 3월까지 연기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유럽의 전기차 등도 계속 $7,500씩의 텍스 크레딧을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 등 우방 동맹국들에게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간 적용을 유예해서 $7,500씩의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는 방안을 새해 3월 이전에 내놓으려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민주당이 확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한국이 가장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이의를 제기해왔고 일본과 유럽연합도 미 무역 대표 등에게 우려를 전달하며 개선책을 요구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한 바 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월 서울에서 미국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의 전기차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조치는 한미 FTA를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동맹국들의 분노와 우려를 전달받은 미국의 캐슬린 타이 무역 대표는 우리에게는 동맹들과 공동 협력할 수만한 공간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시행령을 확정하며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동맹들의 우려사항을 반영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건수가 공식으로 1억 건을 넘었으나 실제로 감염된 미국인들은 그 2배인 2억 명 이상이 될 것으로 CDC가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정점에 비해 감염과 입원, 사망이 급감했지만 현재도 하루 감염자 6, 7만 명, 중증 입원 환자는 5천 명, 사망자는 400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비록 소강 상태로 보이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진된 건수는 2020년 3월 팬데믹 이래 현재까지 1억 건을 넘었습니다. 미국 내 확진 건수는 12월 27일자로 1억 건을 넘어섰다고 CDC 연방질병통제센터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된 미국인들은 그보다 2배인 2억 명을 넘을 것으로 CDC는 추산했습니다.
CDC는 지난 3월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인들이 1억 8,700만 명으로 추산했고 그 후 12월까지 2,100만 명이 추가돼 올 연말 현재 2억 8천만 명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들은 109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DC의 감염 통계와 추산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이 통계에 여러 번 감염된 중복 감염은 포함된 반면 무증상자와 미검사자, 가정 등에서 약식 검사했지만 결과를 당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감염과 중증 입원, 사망에서 모두 정점대보다는 급감했으나 아직도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망자는 하루 평균 지난해 1월 3,000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다가 올 연말 현재는 400명대로 90% 이상 급감했습니다. 중증 입원 환자들도 올 1월 하루 2만 1,000명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5,000명 수준으로 77% 감소했습니다. 신규 감염자들은 올 1월 하루 100만 명을 넘어섰으나 현재는 6만 내지 7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월부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RSV 호흡기 융합 바이러스가 함께 덮친 트리플 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트리플 데믹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환자들을 속출시키는 반면 사망자는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CNBC가 보도했습니다. 트리플 데믹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독감 사망자는 12,000명이고 코로나 감염 사망자들은 27,000명인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미국민들이 가격 인상 여파로 음식 배달 대신에 직접 픽업으로 대거 바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음식 배달 업체들이 매출 감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급성장했던 배달 업체들이 가격 급등 여파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배달비를 아낄 수밖에 없어 음식 배달을 주문하는 대신에 식당이나 매장에서 직접 픽업하는 쪽으로 대거 바꾸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만만치 않고 식당 식사 시 대폭 오른 팁까지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픽업을 더욱 선호하게 된 것으로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대신 직접 픽업으로 대거 바꾸고 있다는 관측은 음식 배달 업체들의 주문 숫자와 주문액이 아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급속 둔화되고 있어 이를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 업계에서 90%나 차지하고 있는 도어대시, 우버이트, 그룹허브 등 3대 업체들은 아직도 주문 숫자와 주문액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급속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3대 업체들의 배달 주문은 10월과 11월에 연속적으로 5%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팬데믹 이래 가장 적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어서 곧 마이너스로 후퇴할 것으로 업계에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음식 주문 액수로 보면 11월에 전달보다 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율도 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겁니다. 음식 배달 업체의 매출 부진을 반영해 해당 업체는 주가 폭락까지 겪고 있습니다. 도어대시는 올 한 해 동안 주가가 무려 69%나 폭락했으며 우버이츠는 41%나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0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미국민 소비자들이 상당한 배달 비용을 아낄 수밖에 없어져 앱이나 전화로 주문한 후에 배달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식당이나 매장에 들어가 픽업해오는 방식으로 대거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그룹허브 등 3대 업체를 중심으로 음식 배달 업계는 멤버십에 가입하면 최대 50%나 할인해주는 등 갖가지 프로모션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새해에도 미국의 고물가와 고금리가 계속되고 불경기 우려까지 여전하기 때문에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 듯 도어대시는 지난달 1,250명의 감원을 발표하고 매출 급감, 불경기에 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이츠는 채용을 중단한 것으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간 분위기며 그룹허브는 모 회사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테크 업종 기업들이 대량 감원에 나섬에 따라 인재들이 대거 창업회사에 몰려드는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테크 업종에서는 겨울철에는 한산한 시즌이지만 지금은 대기업들에서 나온 인재들을 잡거나 소개하기 위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크 업종 대기업들에서는 올 한 해 무려 15만 명이나 대량 감원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이들이 상당수 중소업체들과 소규모 창업회사들로 몰리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테크 업종의 감원 태풍은 초대형 대기업들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만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에서 11,000명, 아마존에서 10,000명, 트위터에서 4,800명 등 5만 명이나 해고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테크업종 대기업들이 해고한 고급 인력만 해도 15만 명 이상이라고 CNBC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테크업종의 대기업에서 나온 고급 인력, 기술 인재들이 곧바로 중소업체나 소규모 창업회사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의 테크업종에서는 당초 겨울철은 한산한 편이었으나 올 겨울에는 대기업에서 나온 인재들을 잡거나 소개하려는 리크루터들이 매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이 방송은 밝혔습니다. 특히 중소업체들과 창업회사를 운영하는 CEO들은 지난해에만 해도 고급 인력, 인재들을 놓고 페이스북과 애플, 구글과 아마존 등과 감히 경쟁할 생각조차 못했으나 지금은 대기업에서 나온 인재들을 쉽게 접근해 오퍼하고 끌어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테크업종에서는 현재 대기업들의 인재 손실로 중소업체, 창업회사들이 인재 영입이라는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안업체인 엑스펠은 앞으로 수개월간 480명을 고용할 계획인데 대기업에서 나오는 인재들을 지켜보면서 리크루터들에게 영입을 부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아나 벨이라는 한 여성은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기반 판매 소프트웨어 회사로 유명한 세일스포스에서 해직되자마자 리크루터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며 곧바로 소송 소프트웨어 회사인 에버로에 취업해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대기업을 나온 인재들은 비록 규모가 비교도 안 되게 작은 중소업체들이거나 창업회사일지라도 근무하는 데 더 유연하고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어 재취업에 만족해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2023년 새에 미국이 불경기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60% 이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운데 불경기 우려 속에서도 인기 있을 직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도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꼽히는 인기 직종은 웨이터 등 식품 서비스직, 민간은행원, 광고 영상 제작하는 미디어 디렉터, 응급 배차원, 세일즈 컨설턴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2023년 새에 불경기에 빠지더라도 찾는 곳이 많아 일자리가 안정될 10대 직종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CBS 뉴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연봉 수준이 4만 달러대에서 10만 달러 이상으로 매우 범주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가 전한 불경기에도 인기 있는 10대 직종 가운데 웨이터 등 식품 서비스직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직종은 팬데믹 기간 중 대거 일시 해고됐으나 정상화 후에도 상당수 복귀하지 않아 사람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식품 서비스 직종은 올 한 해 임금이 30%나 올랐으며 새해에도 일자리가 안정적일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민간은행원들도 불경기 속에서 일자리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 투자은행들과 모기지 분야에서는 대량 감원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반면 민간은행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자금 운용을 상담하려는 부유층이 늘어 은행원들을 더 확충하고 있습니다. 민간은행원들의 중위 연봉은 올 한 해 25%나 올라 9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광고를 제작하는 미디어 디렉트도 불경기 속의 판촉 활동이 급증하기 때문에 귀한 직종이 될 것으로 CBS 뉴스는 내다봤습니다. 이 직종도 중위 연봉이 올 한 해 23%나 올라 10만 8천 달러나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관, 구급대원을 배차해주는 응급 배차원들도 불경기와는 상관없이 안전한 일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는 상품 판촉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세일즈 컨설턴트 직종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일즈 컨설턴트의 중위 연봉은 올 한 해 18% 올라 5만 6,8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더 많이 필요해진 미생물학 전공자들은 올 한 해 16% 올라 5만 9천 달러의 중위 연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는 불경기의 새 고객 유치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새해에는 더 귀한 직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직종의 중위 연봉은 이미 올 한 해 16% 올라 11만 9천 달러나 받고 있습니다. 한국 근로자들인 독워커들은 비록 힘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새해에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질환 여부를 체크하는 심전도 테크 기술자와 전자시스템이나 장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주는 설치 기술자들도 불경기 속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직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